operates Crackberry.com. With 1.5 million followers, it is the top independent website for BlackBerry users. Core to the way they've designed the phone, they have this idea that you're going to use your smartphone 200 times a day for 10 seconds, 20 seconds, 30 seconds, a minute at a time. These devices are compelling, and that's why they're selling, and that's why in a time when we're in a recession and we're coming out of one, that this industry didn't suffer at all. You know, RIM sold more BlackBerries than ever before, Apple sold more iPhones. And then there are the accessories. Now you can let your fingers do the talking anytime, anywhere. These devices are rewriting the rules of etiquette. Sometimes we go to lunch and the entire lunch he'll be texting. And while I'm sitting there, I just feel like there's a barrier between us. I mean, like, why am I eating with you if you aren't even talking? But he's just really not that fun. So I'm actually just texting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more fun. People don't know that it's rude anymore because it's become the norm, and that's just, it's kind of sad that we become desensitized that way. It's the same story at the office. I can't stand that. People texting or checking emails or doing things in a meeting. It's horrible. It's almost like if you're more senior, then no one cares and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e should all be on page 4 now, this document page. You'll see. We're communicating, I don't care about you. That I'm not interested in what you say, that I'm important and you're not. And I think it's really damaging relationships within the workplace.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TV는 바보상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시던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 텔레비전이 우리 각자의 방에 하나씩 있거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의 PC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TV 시청을 각자 개인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TV 시청을 주말이든 또 저녁 식사 후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TV를 보았었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에 이 TV를 좀 많이 보았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먹을 즈음 하면 주일날 했던 TV 프로그램이 일요일 밤에였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 몰래카메라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여러 몰래카메라의 프로그램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저는 특별히 이 영화배우 중에 이 박준규라는 이분의 몰래카메라가 브랜드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친한 친구 조영기 그 영화배우 조영기 씨의 손에 이끌려 이 사이비 종교에 끌려갑니다.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 예배보는 그 예배당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메간의 몰거니.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면 라메간의 몰거니 그러면 또 회중들이 라메간의 몰거니 하고 이렇게 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라메간의 몰거니 이건 몰래 카메라다를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그 바보상자라고 했던 그 TV도 텔레비전도 그때는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TV, 바보상자라고 하는 TV조차도 가족이 함께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밥 먹다가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더니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기다리던 막내딸도 쓱 테이블을 떠나더니 그냥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타블렛 PC로 주식을 체크하느라 거실로 갑니다. 엄마는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는 곧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은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리는 거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잃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이 타자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필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어르신들은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씁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 세대는 글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좀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산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암산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요즘에는 1 더하기 1도 잘 모르는 저입니다. 제 이야기.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도. 과거에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든지 번호를 외워서 이렇게 눌렀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그렇죠? 아니면 단축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화번호 정말 못 외웁니다. 제 전화번호도 못 외워갖고 버벅거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그만큼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메모리 기능, 암기력 등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작가는 그의 책 더 샬로우스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뇌를 새롭게 쉐이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컨텐츠, 즉 테크놀로지가 수용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the form of technology, 즉 이 테크놀로지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멀티태스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베이스 조금만 깎아주시겠어요? 멀티태스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좀 멀티태스커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멀티태스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겨드랑이를 가리고 한번 손을 많이 됐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멀티태스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닌데 여기서 손을 많이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농담이고요. 이 페이스북에 제가 청년부 페이지에다가 얼마 전에 또 설문조사 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 90% 이상이 두세 가지 이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한다라고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또 본인들이 아마 멀티태스크 기능에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은 CBC 다큐멘터리 Are We Digital Dummies라는 것을 제가 약간 편집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멀티태스크가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in young people, with all the multitasking, there's a tendency to do things faster. There's a perception that we're getting more done, but we're actually slogging. The scientists say when we're doing this, we're paying partial continuous attention to many tasks. It's stressful, and stress can actually shrink the brain and contribute to memory loss. In a sense, what's happening in the brain when we're interrupted, we have to shut down one program and shift to another. A lot of work time is lost because we have to shift tasks. And I think it's important for people to be aware of their multitasking, try to limit it so they'll be more efficient, truly more efficient, not just perceiving that they're more efficient. Still thinking you're a great multitasker? Try this awareness test. 자, 하얀색 유니폼의 선수들이 몇 번의 패스를 Count the 하면서 number of 해보시죠. passes the white team makes. The answer is 13.
Did you notice the witch walking through the practice? Some research is showing that those who multitask a lot with technology are more easily distracted and actually have more problems remembering and juggling tasks than those who don't. We're maybe working on the computer, but we're waiting for another buzz or ping or something that might be slightly more interesting. And so our brains are kind of on alert, waiting for new information to come in from the environment. Your cell phone ringing, the ads on your laptop, and everything on the internet is so attractive. And what's happening is that they're destroying the central resource, which is our ability to focus. All these media are just aggressively suiting our attention, and there's just no attention left. Despite all the evidence, a lot of people still just don't take this kind of behavior seriously. How many accidents have you had that relate to your phone? Oh, I don't know. How many? You can see it on the popular TV show, Canada's Worst Driver. She texts, she emails, and she constantly calls. Hello, hello, hello. 위치가 지나가는 걸 처음에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 네.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숫자 세라고 해서 정확히 숫자를 맞춰가지고 막 하하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제가 목사님께도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 가정, 저희 와이프와 제 사이에 드디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노트가 생겼습니다. 갤럭시 노트가 생겼다고요, 갤럭시 노트. 얘를 잘 키워서 우리 와이프와 우리 사이에 가족 갤럭시 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거 괜찮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가운데 쌍둥이를 빠른 시간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멀티태스킹의 기능은 결국 우리의 포커스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조금만 더 스트레치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는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Constant alert for next thing. 즉, 이 다음 것에 대한 경계, 긴장, 뭐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로 이 작업을 할 때, 일할 때, 여러분 몇 개의 창을 오픈하고 일하십니까? 뭐 대부분 많이 열고 하시죠. How many windows are open?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 작업을 하든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든 작업하면서 이메일 열어놓고 또 페이스북 열어놓고 또 MSN 메신저도 열어놓고 그러면서 다음이나 야후 들어가서 또 연예인 소식도 좀 알아야 되고 이효리가 두드러기에 의해서 이제 몸살 반응까지 일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렇게도 우리는 공부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엄청난 멀티태스킹 하는 그 PC를 우리 앞에 두고 옆에 스마트폰 또 음악 정도는 또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음악을 틀어놓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텐스, 그런 긴장감이 우리한테 있는데 사실 그 자체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심리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있을 때 뭔가 나의 생각을 좀 리프레시 해줄 그런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워주는 청량음료 같은 그런 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신저 또는 텍스트. 누군가 나를 찾는 거죠.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것에 우리는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호르몬을 보고 이 아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알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우리 몸 안에 바이오케미컬리 중독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그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constant alert for next thing, 다음 것에 대한 경계, 기대. 설령 내가 멀티태스커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일하고 공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기를 켜놓고 있다던가 MSN을 켜놓고 있다던가 이러면 나의 이 뇌 한쪽에서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이 distraction, 방해받는 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알람 소리 잘 안 들리죠? 못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문자 띵동 이 소리는 잘 들으시죠? 되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람 소리는 못 들어도 문자 왔다는 소리는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시면 나는 멀티태스커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멀티태스커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 문자하고 이 페이스북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가지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절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자나 페이스북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특히 소통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굳이 몸으로 피지컬리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고민이 무엇인지 또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빠지면서 점점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중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 점을 보고 학자들은 뉴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인간을 더욱 스마트하게 쉐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 생각하는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깊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술의 개발의 의미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efficiency, 즉 기술, 효능, 능력, 좀 더 생산성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인데 요즘에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데이비드 E. 메이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이상의 태스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쓰는 중에 이메일을 쓰는, 리포트 쓰다 이메일 쓰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약 한 50% 이상의 시간을 더 소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그 게리 스몰이라는 UCLA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뇌도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보면요,
이 reading ability, 이 읽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들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읽는 능력이 퇴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문서, 똑같은 문서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종이에 있는 문서를 읽을 때와 스크린에 있는 문서를 읽을 때 그 결과는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서를 스크린으로 읽게 되면 보시다시피 캐피털 F 글자로 읽게 됩니다. 자, 스크린을 딱 바라보면 첫 줄을 딱 읽습니다. 첫 줄 읽고 쭉 내려오다가 중간 좀 읽다가 쭉 내려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 내용에 패러그래프를 전체를 다 읽고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문단 안의 디벨롭먼트나 그 문단 안의 thought을 찾아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 버리는, 그냥 쭉쭉 건너뛰는 기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을, 아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고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문하고요, 또 논설을 위한 그런 사고, 또 사고의 쟁점, 뭐 이런 장점들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나의 생각의 공간 안에 emptiness,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터넷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유혹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의 바다고 또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텍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찾기 힘들어갖고 형우경제나 우리말로 찾다가 영어로 찾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하이퍼텍스트는 결국 하이퍼텍스트다. 답을 찾았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 그 단어 자체로 다른 인포메이션으로 연결된 단어를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러그래프를 읽어나가는데 쭉 읽습니다. 쭉 읽어나가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이게 뭐지? 그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 패러그래프를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또 다른 패러그래프 읽다가 또 단어 나오면 이효리 아프세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할 앤서를 갖지 못하고 많은 정보는 소유했는데 내 것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인터넷을 리서치를 하면 많은 정보를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도 보고 또 저쪽도 봤는데 정작 찾아야 할 나의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과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 정보의 양은 인터넷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억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책은 작은 양입니다. 1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작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는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한다라고 느끼지만 책 한 권 읽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로 지적 소유는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 보면서 다음 문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진대연 씨는 스마트폰과 3m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네, 주변의 부러움을 살 만큼 스마트했던 삶. 하지만 최근 그는 스마트함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A를 하던 와중에 B가 들어오고 B 하다가 갑자기 C를 하고 C 하다 B 다시 D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A, B, C, D 다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결과물도 안 좋고 중요한 건 제가 A, B, C, D를 하면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멀티태스킹, 즉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1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연속되는 두 장의 이미지 중에 빨간 사각형의 위치가 달라지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The heavy multitaskers could not ignore the blue ones. The blue ones would come into their consciousness. So they have trouble ignoring things. 그래서 또 다른 테스트 두 가지를 더 해봤지만 결과는 역시 비슷했습니다. That people are not really multitasking. They think they're multitasking, but really when two tasks are taking up the same part of your brain cannot do those two tasks at once. It is constantly switching between one or the other. And so people should not fool themselves into thinking that they're doing more things than once than really, because they are not. They're switching between those two things. 급기야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달력에 메모를 하게 됐다는 정수 씨. 누구 만났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뭘 했었는지 사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일까지 자꾸 당긴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는 왜 기억력이 떨어졌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이 트래커라는 장치를 통해서 글을 읽을 때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20, 30, 40대 10명을 대상으로 종이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각각 2편씩 총 6편의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로 글을 읽을 땐 다른 광고나 기사를 클릭한다는 사실. 좀 자극적인 제목도 많고 그런 것도 궁금하니까 한 번씩 눌러보게 되고. 주변에 답장이 많아요. 읽기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쉽게 읽히지가 않아요. 시선 추적 결과입니다. 종이 문서는 시선의 방향이 일정한 반면 컴퓨터로 된 글은 시선이 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컴퓨터로 글을 읽을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고 링크라든지 혹은 정보 링크라든지 다른 링크들에 대한 어떤 시선 분산과 거기에 대한 클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매체에서 읽은 글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제일 가장 잘 쉽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잘 기억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종이로 읽는 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은 그냥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그냥 이렇게 슉슉슉 그냥 빨리빨리 보게 되고. 테스트 결과 스마트폰으로 본 글보다 종이 문서가 그리고 컴퓨터로 본 글보다도 종이 문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많은 것을 본다고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30만 기억할 수 있다면 중요한 거 30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섞어서 100을 줘버리면 또 30을 기억할 때는 중요한 거는 20밖에 기억을 못한다.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너무 많은 정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을 방해해서 그런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 역시 아날로그적인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uilding an infrastructu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to have a balanced life. And it is possible for these devices to take over your entire life. Every once in a while, you should turn them off. Have dinner with your family, kiss your wife or whatever, and recognize that humans are different from computers. That these are here to make us happier and more powerful. And then you can turn them right back on. 지금 이 테크놀로지나 인터넷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의 회장 이 에릭 슈미트도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죠.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 빠르고 그 많은 양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있다고 마구 어뷰스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ADD나 ADHD 들어보셨죠? 뭐 집중력이 없는 그런 질병인데 이 새로 나온 명칭인데 ADT라는 게 있습니다. Attention Deficit Trait 신종어인데요. 우리의 뇌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것을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수님들이요, 우리 학생들의 리포트를 보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패러그래프, 단락 문단 안에 내용들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 한 에세이나 한 리포트 안에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이 한 가지 stat으로 원 페이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한 가지 stat으로 에세이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stat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스크린 보세요. F자를 보지 마시고 종이다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그의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방금 보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각종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설교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지를 커버하시는 그런 이동사역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시기,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룬 시기에도 예수님께서는 고정으로 하셨던 것, regularly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 산으로 가시는 것, 바쁜 일정과 사람들과 제자들을 잠깐 두고 멀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단둘의 시간을 놓쳐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은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분에게 집중하고자 함을 지속하는 것, 또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평상시에 regularly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나의 단둘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좀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어떠한 청년이 결혼하려고 이제 어떠한 자매에게 고백을 하는데 떼거지로 모여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많이 모이죠. 이거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 셀레브레이션이니까 많이 모여서 축하해야 되죠. 하지만 사랑을 고백할 때는 단둘이.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과 아내의 침실 같은 거죠.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시간. 결혼 이야기하니까 어제 제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저와 둘이서 로맨틱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카드를 쓰면서 그 카드에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유난히 또 할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모여서 특송 연습을 한다는 등, 까르보나라를 먹는다는 등, 볼링을 치겠다고 하질 않나, 나야가를 가겠다고 하질 않나, 또 우리 사랑하는 차양팀들은 모여서 또 식사를 하겠다고 오라고 그러질 않나. 사실 사역자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 말하는 건데요. 사역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꾹 참았습니다. 왜냐? 제 삶에 저의 가족, 단둘의 시간, 특별한 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그 로맨틱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로맨틱한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엘리야 너에게 나를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영문을 보니까 a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till small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바람으로 말 못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gentle whisper,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그 유일한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영어를 보니까 fix your thought on Jesus.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노에오. To consider carefully.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 과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내가 정말 먹고 살고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한 일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적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신학은요, 여러분, 분명히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말씀의 실제적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마구 사용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가질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먹고 입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생각하라. 아까 바로 봤던 그 원어 to consider carefully 카타 노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열심히 돈 벌어라, 더 지독하게 남을 짓밟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생각하라. 그렇게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할 때,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나의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할 때 예수님은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연과 이 자연 안에 나의 창조의 법칙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며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Consider carefully. 집중하여, focus하여. 여러분, 우리 생활, 또 우리 생각의 패턴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까마귀 한마디라도 우리가 좀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까마귀 한마디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생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적, 그런 정신적 공간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It's not about saying no. It's actually saying yes. 뭘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increase the gap between you and your technology.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의 관계, 사이를 좀 더 넓혀본다. 윌리엄 파워스는 이렇게 말했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true separateness,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은 정신적 psychic leash, 정신적 목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산책 나가십시오. 밖에 한 번 나가십시오. 동네 한 바퀴. 아무리 바빠도 동네 한 바퀴 못 돌겠습니까? 근데 나가실 때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 음악기기 다 놔두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자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하나는 이 테크놀로지 안식일 한번 정해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뭐 주일 아침이든, 하루가 힘드시면 반나절 힘드시면 몇 시간이라도 완전히 그 테크놀로지에 벗어나 그냥 still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린이 없는 활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종이로 된 책을 읽다던가 시를 쓴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나의 테크놀로지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지속하는 연습,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월드를 하시면 월드만 하시고 그걸 끝내고 이메일을 하시고 또 이메일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또 집중해야 될 시간, 내가 공부하기로 딱 정해놓은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한 딱 그 시간은 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으십시오. 꺼놓으세요. 여러분이 이 카나다나 한국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아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30분, 1시간 꺼놓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후면 그렇게 되시겠죠. 그때는 전화기를 그때는 여러분의 보좌관이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줄 거니까 아무튼 꺼놓으십시오.
또 한 가지 이거 좀 재밌는데요. 공부하거나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이 와이어리스 자체를 끊어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이어리스를 그 모뎀이죠, 모뎀을 끌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뎀을 한 번에 딱 결정해서 꺼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걸 켜놓고선 페이스북 하면서 페이스북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거 좀 해결되면 MSN 할까 말까 고민하고, 또 그거 또 해결되면 다음에 이효리가 아프다는데 어떡할까, 여러 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 이왕이면 종이로 된 책. 그리고 종이에 직접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 훈련에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 첫 번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 있는 연습을 한다. 아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그 시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여러분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 안에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디스트랙 받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연습은 바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먼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만큼 내가 따로 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연습.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30일 남았거든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3일교회 같으면 새벽교회 안 나오면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장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한 70장년 모였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댓국에 미온이 적당히 들어가서 여러분이 뵙고 맞습니다.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을 늘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역팀 잠깐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함께 잠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테크놀로지, 엄청난 그런 테크놀로지 앞에서 마구 테크놀로지 사용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보단 그런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좀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공급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께 비전과 환상을 주시며, 그 시간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